역사를 통해 오늘을 보는 역스타그램, 오늘을 밤 역사 강사 최태성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회를 거듭할수록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뭡니까 이거? 자, 이 손에 들고 있는 건 금수저고요. 하여튼 상관없기만 해요. 제가 머리 쓰고 있는 거는 어사화입니다. 자, 이 오늘 어사화. 주제와 관련되는데요. 예. 이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시청자분도 한번 맞춰보시고요. 예. 강원랜드 채용비리 채용비리에 관여한 채용비리, 금수저 채용, 대물림 채용을 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채용 비리입니다. 과거 시험에 이렇게 무임승차했던 금수저들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어사화와 그리고 이 금수저를 가지고 한번 역스타그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신문제 사회인데다가 이 안에서도 또 그러면 어떤 채용 비리가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제가 첫 번째 해시태그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빠밤! 자서재질 사돈방. 자서재질 사돈방. 네. 자서재질 사돈방. 감이 오세요? 아들자, 사위서, 네. 형제재, 조카질, 사돈방을 리스트거든요. 이게 시험을 봤는데 합격자 명단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친인척과 연결되고 있는 거죠. 일종의 취업 게이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럴 때는 아주 광범위하게 꼼꼼하게 일처리를 해요. 예나 지금이나 하여튼 뭐 챙겨 먹고 이런 거는 엄청 꼼꼼하게 합니다. 엄청 꼼꼼하게. 엄청 꼼꼼해요. 이게 언제 때냐면 광해군 때예요. 1610년에 있었던 일인데 이게 지금 합격자 발표가 딱 났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뭐야 이거 왜 이래. 그래서 이게 진상조사를 했더니 대박입니다. 제가 합격자 명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자, 합격자 박자은요. 시험관 박승종의 아들이자 시험관 이첨의 사위입니다. 합격자 이창우는요. 이첨의 사돈입니다. 합격자 정주는 이첨의 옆집 사람입니다. 예. 합격자 조길은요. 시험관 조탁의 동생이고 합격자 허보와 박홍도는요. 시험관 허균의 조카와 조카 사위. 족보인데요. 합격자 명단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족보로서도 기능을 잘 못하는데 옆집 사람이 있으면 옆집 사람 맞죠? 이거는 그러면은 청탁한 사람이 있을 거고 전달한 사람이 있을 그렇죠. 거고 합격된 사람이 있을 거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일벌백계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일벌백계 그렇죠. 해야죠. 근데 대부분 이게 빽이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대부분이 면죄부를 받습니다. 어쨌건 응시자와 관련된 친인척이 시험관을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옛날 얘기 분명히 역사 얘기인데 네. 지금 보시면서 아마 뜨끔뜨끔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채용 비리가 그러면 아주 많았습니까? 조선시대에? 제가 두 번째 해시태그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빠밤. 유백유직, 무백무직의 역사. 예. 감 오시죠? 예. 빽이 있어야 직장이 있고 빽이 없으면 직장이 없다.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이나 그러니까요. 또는 그 안 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진짜 화가 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와 관련된 용어들이 그 당시 옛날에도 많이 있었어요. 고려 말에 분홍방이라는 그러니까 일종의 신조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분홍색 옷을 입은 아이가 과거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아이들 이렇게 분홍색 옷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어린아이가 권문세족의 집안의 아이라 해가지고 과거 시험에 합격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렇죠. 그리고 실력도 안 되는 친구들이 과거에 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홍방이라는 단어가 그 당시 또 유행을 했고요. 또 조선 후기에 보면요. 외장이라는 또 이 단어가 유행을 합니다. 외장. 이거 되게 독특한 건데요. 과거 시험을 보면 과거 시험장 안에서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합격자가요. 자기 집에서 답안지를 쓰고 제출을 해서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공무원 시험 보잖아요. 그럼 자기 집에서 공무원 시험 문제 답안지 푼 다음에 메일로 띡 보내가지고 합격을 받는. 근데 이게 지금 아까도 역스타그램 하면서 저희들이 가끔 이렇게 착각에 빠지지 않습니까? 이거 요즘 얘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 인사 채용 범죄라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끝까지 파헤칠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노력했던 사람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이런 사람이 있었어. 이런 사람은 없습니까? 있어야 되죠. 예. 세 번째 해시태그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빠밤! 아들이라 불합격! 아들이라서 불합격. 무슨 말이냐면 세종 때 고위관직을 지냈던 정갑손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예. 그분이 함경도 그 감사로 파견 나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지역에서 과거 시험을 본 거예요. 근데 정갑손이라는 사람이 우연찮게 이제 합격자 명단을 보게 된 거예요. 예. 봤더니 뭐야? 우리 아들이 이름이 있네? 과연 정갑손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들이 과거 합격했어요. 반응이 어땠을까요? 엄청 좋아야죠. 그래야죠. 내 아들이구나. 그래야죠. 역시 내 아들이다. 그렇죠. 전화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예. 역시 내 아들이다. 그런데 정갑선의 반응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내가 있는 지역에서 본 시험인데 아들이 합격한다는 것은 타이밍적으로 이건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 이건 아니다. 안 된다. 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아들을 불합격 처리시킨 겁니다. 이런 거는 그 부정이 있었고 없었고를 떠나서 공직자로서 가져야 될 어떤 자세 같은 게 보이는군요. 그렇죠. 참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며칠 전에 지금 뭐 고용 통계 나오고 앞으로 이제 고용 정책 나온다고 하는데 예. 뭐 좋은 고용 정책 필요하겠지만 맞습니다. 그 고용 정책의 그 베이스가 될 수 있는 그 취준생들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는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관행이 아니죠. 이런 범죄죠. 이런 것들 뿌리 뽑지 않으면 어떠한 고용 정책이 나오더라도 힘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해시태그는 공정이 경쟁력이다. 공정이 경쟁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우물정은 전 늘 우물정이니까. 우물정 좋네요. 네. 헌법 전문이다. 헌법적. 여기 저는 모든 게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자유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한다는 건 탐욕은 규제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탐욕은 오히려 보장되고 경쟁은 공정하지 않고. 네, 이러면 기회는 균등하지 않고. 젊은 분들이 진짜 속상하죠. 오늘 참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반드시 좀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네. 역사와 이렇게 연결해서 들려주셔서 진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번째 역사그램 피드 업로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떨어졌구나. 취업하는 게 쉽지 않구나.